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2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551페이지 가운데 있는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의 차이점부터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 상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상담론을 배웁니다만 또 상담과 지도가 사실은 좀 구분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이 아니고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자체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내담자이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 상담의 중심은 어떤 주제가 아니라 집단은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물론 안고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상담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상담은 상담자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결국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내담자 스스로야 된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와 반면에 이 지도라고 하는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은 좀 교육적인 내용이 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상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중심. 그러니까 상담자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러한 또 참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참조력.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떤 솔선수범적인 부분을 보여줌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특징이 가이던스,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것이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밑단에 있는 기출 문제가 제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집단 지도, 집단 상담, 그리고 집단 치료라고 하는 임상적 영역에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구분해서 대상, 접근 방법, 초점, 집단의 목적 또는 상담자 역할, 이렇게 총 5개 영역에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집단 지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도니까, 가이던스니까 방향성 내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조금은 상담자 중심의 우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와 반면에 상담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담자의 집단이며 그 내담자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어떤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집단 치료에 있어서는 집단 상담은 비교적 정상적이지만 임상적 치료적인 상담은 아무래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내담자 집단에 대해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담을 얘기합니다. 접근 방법은 집단 지도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겁니다.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진로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고, 집단 상담은 비록 예방적 내용도 있지만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면서 조금 잘못된 내용들을 다시 원위치, 바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집단 치료는 말 그대로 교정이 목적입니다. 그야말로 치료적인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점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주제 중심이 지도라면,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개인의 발달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집단의 목적에는 주로 교육적이고 어떤 직업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단 지도라면, 집단 상담은 개인의 어떤 행동의 문제, 정서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보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담자 역할에서도 지도와 상담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집단 지도의 경우에는 지시적 상담적이 되고 상담자 중심, 여기는 상담자 중심이 됩니다. 상담자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말 그대로 집단 상담은 내담자 중심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집단이야 당연히 주로 이제 의사, 임상적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치료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극단적으로 상담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내담자가 별로 할 건 없어요.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집단 유형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정리한 내용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집단 상담의 유형을 설명하라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상담 집단, 치료 집단, 교육 집단, 또 성장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담 집단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런 조금 지도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은 그 집단 상담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방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내담자 중심의 인간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진행해 나가는 상담 유형이고요. 치료적 집단, 말 그대로 어떤 심각한 정서적 또는 인지적 또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집단, 뭐 에듀케이션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이던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진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교육 집단이 될 것이고 상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로스 그룹이라고 해서 성장 집단입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장 집단 상담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T 그룹이라든가 또 첫 만남 집단, 또 마라톤 집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는 성장 집단에 속합니다. 훈련 집단, 뭐 첫 만남 집단이나 또는 마지막에만 제가 언급한 마라톤 집단은 다음 페이지인 554페이지에 좀 더 깊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 집단이 있고요. 6번에 나오는 자조 집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조, 스스로 돕는다는 뜻이죠. 스스로 자자에 도울 도자니까. 그러니까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자조 집단.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조 집단은 어떤 거냐면 뭐 암 환자 가족회라든가 그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끼리 그 다음에 뭐 담배를 끊어야 되는 뭐 단금연회라든가 술을 끊어야 된다 단금연 또는 단주회 이런 것 단도박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조 집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서로 의사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그 집단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 자조 집단은 사실 리더가 없어요. 리더 없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장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잘 아니까 스스로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집단 속에서. 그 다음에 지지 집단,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단 상담의 어떤 유형을 나눌 때에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보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553페이지 보면 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집단 상담에 있어서 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전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면 형식입니다. 형식. 그러니까 구조화된 집단 상담과 반구조화된 것과 비구조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반구조화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반을 얘기합니다. 반구조화 또는 비구조화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데 이 구조화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세 가지 나눌 때는 우리가 뭐 설문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 구조화 설문지 또 반구조화 설문지 비구조화 설문지 이런 것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모든 절차와 형식과 내용이 딱 짜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적극적이고 애드립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조화는 반대입니다. 사전에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100% 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상담자가 적절히 개입을 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하나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가면서 또 내용도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비구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구조화는 말 그대로 반반이죠.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들은 미리 사전에 구조화시켜 놔놓고 그 외 나머지 2분의 1은 그 상황에 맞게끔 비구조화된 내용에 좀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라이드 반, 뭐 양념치킨 반 이렇게 하듯이 반반 이렇게 내용을 구축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반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폐쇄 집단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폐쇄 집단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명이 집단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두 명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지 않고 빠진 인원은 빠진 대로 남은 8명이 진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새로 넣지 않는 상황, 폐쇄한다라고 해서 폐쇄 집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0명이 진행을 하다가 2명이 빠지게 되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 2명을 넣어서 10명을 채워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 집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픈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폐쇄 집단이 사실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을 많이 쓰는데, 폐쇄형과 개방형, 오픈형이 있다라는 거. 그 차이점은 중간에 사람이 빠졌을 때 대체 집단원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그냥 그대로 가버리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라톤 집단 뒤에 설명하고요, 자료 집단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집단 상담과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다루는 심리극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내용은 제가 550페이지 그 향상 문제 앞부분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설명해 놨고요. 또 제가 뒤에 가서 우리 교재 609페이지에 가서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할 거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밑에 나오는 양가로 2번에 이러한 심리극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극의 5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연출가, 보조자, 관객, 무대, 요 5개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보조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자에 대한 역할로서 제가 4개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의 주요 타인의 역할을 하게 되며, 또 주인공에 의해서 제한된 어떤 지각 대상을 연기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치료적인 안내자로 연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심리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바로 보조자가 있다. 이건 역시 609페이지에서 설명할 테니까 이런 것만 있다 가볍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에 보면 초보 집단 상담자가 실시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집단 상담의 형태입니다. 자, 일단 구조적 집단 미리 다 사전에 짜놓고 해야 좋겠죠. 그러니까 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초보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구조화하는 건 없이 놓고 정말로 뭐 어떤 능수능란해지고 많은 어떤 그런 집단 상담의 진행 경험을 가진 분들은 또 비구조화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천만하긴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 현장 속에 찾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는 그런 노련미는 이사겠죠. 이런 구조적 집단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폐쇄적 집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또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집단 속의 긴장감도 해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역동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줄어드는 숫자로 끝내는 것이 초보 집단 상담 진행자에게는 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동질적 집단 상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대부분 집단 상담은 동질적인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항상 동질적인 사람만 다 모아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약간 이질적인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이 초보 진행자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막 툭툭툭 막 아주 그냥 그야말로 어떤 역동성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나 독특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질적인 집단이니까 이질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조화되고 폐쇄형이면서 동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초보 집단 상담자에게는 좀 더 용이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항상학습에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T그룹이라든가 참만남 집단이라든가 또는 그 마라톤 집단에 대해서 설명한다는데 한번 볼게요. 자, T 집단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T 집단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T라는 것은 트레이닝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T 집단은 소규모의 훈련 위주로 형성된 집단이면서 실험실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실험실적인 접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T 그룹의 특징은 지도자 없이 또는 의제 없이
어떤 비구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스스로 활동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 집단 상담자는 집단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구성원 안에서 상호 호선을 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험 많은 그러한 집단원이 어떤 리더가 되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T집단은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성우원들의 자기 이해력을 증진시킨다든가 또는 의사소통 기술이나 뭐 피드백 기술 이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참만남 집단입니다. 뭐 실존주의적 철학의 입장을 해서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찾는 그런 만남의 집단인데 엔카운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엔카운트 자체가 뭐죠? 만남이라는 뜻이죠. 엔카운트가 만남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의미, 인간이 무엇일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실존의 의미 이런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좋은 부모들의 모임 이런 거 있죠. 좋은 학부모 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부모가 아니라 좋은 학부모는 어떤 학부모일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학부모가 될까 하는 문제를 서로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참 의미를 웰빙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만남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스톨러 모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마라톤 참만남 집단이라고 해서 막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마라톤 집단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24시간, 48시간이니까 5만 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형식적인 좀 가면을 섰던 것들도 다 벗겨지게 되고 좀 흐트러진 모습도 보게 되고 피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어떤 가면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그야말로 민낯을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스톨러 모형을 또는 마라톤 모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555페이지 이제 집단 상담의 지도성 및 협동 상담자 또는 뭐 공동 상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진행할 수 있고 3명이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담자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협동 내지는 공동 상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집단 상담에 있어서 지도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참조력에 대해서 설명해서 참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수라고 그러잖아요. 참고수.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상담자의 솔선수범이나 상담자의 경험이나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서 내담자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습관에 따라가듯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어떤 그러한 행동이나 언어적인 습관,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교과서가 되잖아요. 참고서가 되고 참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집단의 지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집단 규준, 말 그대로 집단 규준의 어떤 평균치적인 내용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집단의 분위기 조성합니다. 무슨 분위기? 역동적, 문제 해결적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또한 집단원들의 권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심하게 어떤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비밀을 보장해주기도 하고 또 좀 소극적인 집단원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성장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성장 집단, 우리가 지도 집단뿐만 아니라 아까 말 그대로 집단 상담 영역에서 잘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집단인데, 그로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집단 규범 형성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이 뭐냐, 다시 말해서 집단 상담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원칙, 약속,
규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상담자 역할은 자기 개방을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스스럼 없이 자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촉진 격려하고, 또 비생산적이거나 독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 중심의 태도를 계속 자각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집단 상담 진행자는 해줘야 됩니다. 556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금 전 앞에서 얘기했던 기출문제의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향상학습으로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은 일단 집단 상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또는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시작을 도와주고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분위기도 잡아주고 행동의 모범도 보여줘야 됩니다. 참조력이 일어남으로 해서 좀 더 빨리 문제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돕고, 또 집단 이 활동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잘 끝낼 수 있도록 종결까지 돕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효율적인 집단 상담자의 특성이라고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과 상호작용 속에서 진실된 모습을 임하고, 또 자기를 직면하는 어떤 그런 기꺼움이라 그럴까요? 기꺼이 자신의 문제도,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도 집단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며, 진실하고 진솔하고, 그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진행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방관자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집단원처럼 그 집단 속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효율적인 집단 상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자격입니다. 자, 집단 상담자의 자격은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단을 잘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과 실습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본인이 또 잘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무슨 검사지라든가 또 진행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췄는지, 또는 개개인의 어떤 물론 집단 속에 하지만 또 개별적인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1대1 개별 상담, 심층 상담에 관한 능력도 있느냐, 또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어떻게 뚫어줄 것이며, 어드바이스를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조언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어요. 근데 조언이라고 하는 기법은 굉장히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조언을 하려면 눈치도 빨라야 되고, 또 어떤 그 내담자가, 조언은 어드바이스잖아요. 내담자가 잘못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 상담이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되기 위해서는 전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과제라든가 작업 집단, 태스크 집단을 위한 전문가 훈련으로서 조직 발달, 경영, 자문 이런 걸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라든가 교육 심리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사회 심리학, 건강 검진, 정진, 경영, 또 자문, 또 교과 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개발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배워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담 대인관계 문제 해결 집단을 위해서는 일반 상담 이론이라든가 이런 집단 상담 이론, 그리고 슈퍼비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적 집단, 다시 말해서 집단 치료적인까지 간다면 이상심리학이라든가 정신병리학 또는 진단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학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되신 분들이 조금 더 자기 어떤 역량을 높이고 자기 수준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려면 점점점 상담 이론뿐만 아니라 이상심리학까지도 또 정신병리학까지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임상심리학 쪽이나 또는 상담심리학 쪽에 이런 쪽도 많이 도전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집단 상담자 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간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훈련 집단이나 슈퍼비전 집단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집단 상담 훈련에 있어 윤리는 일단 내가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내담자에게 이 집단 상담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윤리적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집단 상담 시 집단 상담자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집단 상담 역할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좀 중요한 것은 5번입니다. 5번이 보면 이런 거예요. 집단원들의 진술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상담자, 집단 상담의 진행자도 자기 노출, 자기 진술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과감하게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용기, 기꺼이 그러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6번에 보면 질문을 자주 하는 집단원의 행동은 우리가 막 그 집단 자체를 막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내담자들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비생산적인 행동이나 언어 사용 또는 다른 집단원에 대한 위해라든가 다른 집단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핀잔을 내거나 질책을 하거나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적절히 해줘야 되고, 또한 반대의 경우 소극적인 집단의 경우에는 참여를 촉진하는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단 상담자는 굉장히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분위기도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상대방의 기분 안 나쁘게 독점적인 이런 사람들을 또 적절히 또 이렇게 통제도 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협동 상담자 또는 공동 상담자에 대한 얘기부터 세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